보호자들 분 중에 질문하실 때 이제 그 환자분이 반복 행동을 한다. 의미 없는 행동인데 자꾸 반복한다.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한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보호자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화장실을 의미 없이 자꾸 반복해서 들락날락 거린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또 밤마다 일어나서 자꾸 뭐 냉장고에 물건을 다 빼놓고 다시 다 집어넣고 장 속에 옷들을 다 빼서 쭉 널어놓기도 하고, 가끔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그걸 자꾸 반복한다, 계속해서 한다, 이런 경우를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반복 행동이고요. 그 의학 용어로는 보속증이라고 합니다. 보속증. 의미 없이 계속해서 뭐가 반복되는 현상. 이게 왜 생기냐면 뇌의 앞부분, 전두엽 부분, 이마에 있는 전두엽 부분에 고장이 날 때 생기는데, 전두엽 기능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뇌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고장 나면 화가 날 때 잘 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많이 나고, 조금 화낼 거를 많이 낸다든지, 브레이크 역할이 잘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뇌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가 없어도 악셀을 밟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뇌는 악셀레이터가 기본적으로 약간 밟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억제를 해주지 않는 한은 행동을 뭔가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마시라고 해놓은 물건이 아닌데도 그냥 앞에 마실 물건이 이렇게 보이면 그냥 손이 가서 마신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두엽이 나빠지면 그런데, 이런 행동을 엉뚱하게 하는 이유도 억제가 안 돼서 그런 거지만,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거, 그것도 전두엽이 안 좋을 때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하게 될 때 그거를 말리느라고 이제 보호자들이 하는 어떤 행동 중에 하나가 설득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반복하느냐 뭐 묻고, 또 그거 필요가 없다, 뭐 이 행동은 이래서 나쁘다, 이런 걸 계속 설득하고 교육해서 안 할 수 있게끔 납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이러면 지칩니다. 보호자도 지치고 환자도 이제 힘들고.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으니까 이제 속상하고 힘들어지고, 환자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는데 자꾸 하여튼 기분 나쁜 얘기를 자꾸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마음은 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은 게, 학습을 통해서 뭔가 행동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용, 어떤 내용을 인지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행동은 이래서 계속 할 필요가 없구나, 이 행동은 이렇게 하니까 위험하구나, 이렇게 해서 안 하게끔 하는 거는 어렵다. 왜냐면 새로운 기억들이 저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꾸 말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한두 번 얘기했는데 안 되면 막 큰 소리 내고 막 이러다 보면, 그 큰 소리 나서 뭔가 나한테 기분 나쁘겠다는 건 또 기억이 잘 남거든요. 감정적 기억이라서. 그래서 서로 이제 기분만 상할 수 있어서, 학습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료하실 때 와서 말씀을 하시면, 너무 심하고 위험한 경우에는 반복 행동 자체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약물 치료를 이제 순한 것부터 약한 것부터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이제 약물 치료를 쓰기가 좀 위험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행동요법으로,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습관 형성을 통해서 그거를 안 하게끔 하는 어떤 행동적인 방법, 설명이 아니라 행동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요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너무 애쓰면 설득하고 싸우고 그러지 마시라고 한 말씀 드립니다. 가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가족들이 좀 기억이 좀 안 좋아졌다는 건 아는데, 전혀 없었던 사실을 너무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에 놀라서, 이 왜 거짓말을 안 하시던 분이 왜 하시나,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물건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누군가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생각이 아주 강하면 이제 망상이라고 하고요.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어제 막내 아들네 집이랑 같이 밥 먹었잖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망상이나 기억장애 때문이 아니라 작화증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과거의 기억들이 뇌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저장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일부는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억이 날아가 있는 부분, 빈 부분에 뭔가 채워져야 이야기가 그럴싸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가 채워질 때 내가 채우는지 모르는 상태로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채워집니다. 기억들이 섞이고
새로 창조되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도 대부분 경험했던 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그런 것들이 섞이고 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내용이, 꿈의 내용이. 그런 것처럼 깨 있을 때 여기저기 저장되어 있던 내용들이 편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기억장애가 있어서 새로운 기억들이 뇌에 저장이 안 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2시간 전에 식사를 했다, 이런 느낌은 시간의 흐름이 지속되어 있다는 것을 뇌가 그래도 나름대로 정보처럼 이렇게 기억을 저장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만약에 그런 정보들이 기억에 저장이 안 돼 있으면 뭔가를 떠올리려고 할 때 그 저장되어 있지 않은 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5년 동안의 기억이 제대로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어떤 중요한 사건, 예를 들면 막내 아들이라는 사건을, 그 어떤 명사를 떠올릴 때 5년 전에 막내 아들을 만났던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그게 무슨 소리냐, 어제 뭐 나랑 같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전혀 좋지 않고요.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감정이 무엇일까,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걸 잘 듣고 공감해주고 그런 걸 듣고 아 그랬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작화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과거에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던 어떤 내용들이 서로 새로 편집되면서 잘못된 내용인데 틀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믿으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작화증이고요. 망상의 경우는 물론 틀린 내용일 수도 있지만, 망상은 어떤 기본적으로 의심이라는 어떤 그 심리적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이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논리적인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을 망상이라고 하고요. 보호자들께서 알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작화증이냐 망상이냐 이런 걸 구분하는 문제보다는 그 이야기들이 병의 증상으로 나오는 거지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그 감정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듣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